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안중출장 소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우입니다. 평택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세명 건축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256조 안출지역 가로등 보안 등 관리 개선입니다. 서부 지역은 면적이 넓고 외곽도로가 많아 가로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청 및 출장소, 송탄 출장소와 도로 연장, 사업 예산 등을 비교하여 예산 편성 시 부족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및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 지역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7조 기름 IC 인근 교량 정비 및 관계기관 개선 요구입니다. 국도 43호선 내 교량 하부 통로 박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성면 기름리 261-7번지 등 6개소의 배수로 및 조명 시설 설치 등 정비 사항을 책임기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9월 10일까지 조치계획 회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교량 하부 및 안고 박스에 대해서는 책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될 시에는 저희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조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비 14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과 이해 추경에 요청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특조금 4억 원밖에 배분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2026년 본 예산에 나머지 1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조 포승읍 내길이 이루한 도로 정비입니다. 내기 상거리는 국도 38호선과 국도 77호선 접속 구간으로서 기존 현황도로와 가감속 차로가 상충하고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 및 가로등 신설 정비를 관리기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고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국도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조 포트홀 관리 철저입니다. 근본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5월부터 8월까지 150건의 도로 포트홀 및 소파 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여 포트홀 등을 발견 시에는 즉각 보수 조치하여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조 금공립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 지적 관련 재발 방지 교육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교육 및 업무 연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조 도로변 병해충 방제 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살포 방식 개선과 267조 도로변 낙엽 청소 작업 중 안전 확보입니다. 도로변 병해충 방제 시에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시간대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주변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심지 방제는 나무 내부에 직접 약재를 주입하는 수간 주사 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낙엽 청소 등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전에 안전 교육 및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교육과 매뉴얼 상시 보완 등 정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조 방치 불법 건축물 정비 및 세외 수입 제고 방안입니다. 신규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 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시정 명령 등을 통해서 이행 강제금 63건 4,9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방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단속 강화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외 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조 띠녹지 정비 및 경제적 수종 활용을 통한 유지관리 효율화입니다. 띠녹지 특성상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염화칼슘 피해 등 여러 요인으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띠녹지 공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기질비료 살포, 추가 보식 등 기본 정비를 시행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현화 탁지 내 느티나무 등 가로수 띠녹지 조성 시에는 가로 환경에 적합한 생육 조건 및 유지 관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주장소 관할 읍면 소관입니다. 이거는 보고를 마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데 그냥 하나만 내가 질의한 내용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포털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한 5월에서 8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보수도 좀 알려줘 해주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소장님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그 지역군 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바로 보수를 해주니까 제가 뭐 민원을 넣어서 전체 보수가 다 이루어지냐 이상하게 칭찬을 받아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포털 관리 이렇게 잘 보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그 와중에 하나 좀 민원이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영종을 배상 책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그 진행 사항을 하냐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이제 도로 정비팀인데요. 근데 통상적으로 민원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 현장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이 제출한 거 저희가 보험으로 별도로 신청을 또 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 내용 사실 확인 여부 따라서 결과 나중에 보상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라든지 또 국도에서 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테고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혹시 그 약간 포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리적으로 업무를 좀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도로교통이나 한국교통에다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 좀 파악 못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법원에서 저희가 오면 제가 이제 그 법원에 다시 이제 기관 다시 소속을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한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배상 책임은 주체인 그쪽에서 네,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사고 접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받아줘서 대리로 이렇게 좀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대부분은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경우는 저희가 또 거기에 서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좀 포털이 겨울철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여름철보다 포털이면 그 사이에 좀 뭐 눈이 녹아서 뭐 거의 완전 빙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좀 많이 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순찰을 통해서 포털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 그 조치계획 작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뭐 예산 편성에 아까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뭐 실링 제도라든가 그뭐 분배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 단번에 이렇게 변화가 되지는 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7년 동안 의회 해보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좀 모든 사업은 아니지만 일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열악한 부분은 좀 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 대비해서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할 부분과 또 인구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 배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그 어떤 관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분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좀 체감에 있어서 좀 격차들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저도 그 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이제 또 한 시민으로서 이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돼요. 또 저가 뭐 원래 그쪽에 살았던 게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도 뭐 그렇고 또 여기 이제 의회는 또 우리 송탄 축장소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녀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하여튼 꾸준히 좀 그 체계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좀 구체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좀 설득해 나가고 또 좀 변화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고 애써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노력들 속에서 변화들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없긴 한데 그 화양지구가 이제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인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좀 당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게 되면 우리 안출에서 인수인계 받을 확률이 대부분이 받잖아요. 뭐 공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나 빼놓고는 대부분 아마 관리는 안출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받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쉽게 이게 인수인계 받았다가 그 관리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정확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해소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9월 달에도 또 DL 아파트에 또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뭐 우리 겪어보면 알지만 뭐 멀게는 뭐 소사벌에도 대규모 입주가 있었고 고덕에도 신도시 형성 때문에 입주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에서 이렇게 제기돼 왔던 일상적인 그 문제 제기들이 있을 테고 또 거기만의 또 특성 있는 민원 제기들이 있을 거니까 좀 다른 데들의 그전에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이 뭔지 좀 사전에 체킹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좀 먼저 사전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좀 준비를 좀 해나감을 통해서 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 소장님 좀 책임하에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시고도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개선은 뭐 각 부서마다 의견들을 제출을 하셨는데
인력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총무과에도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의견은 제시를 했어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좀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원도 적절한 범주 안에서 효과적으로 특히 같이 서부같이 지역이 넓은 곳들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뭐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 속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당연히 저는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출장소에 이 가로등 보안 등 전담 인력이 추가로 배치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이렇게 체킹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게 읍면에 고장난 것이라든가 추가로 설치해야 될 걸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잘 제깍제깍 대응을 또 해주는 읍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담당자 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업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순환 시스템 속에서 이제 보안 등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 때쯤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지역이 넓다 보면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속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기름 IC 등 통로 박스 같은데 나 지하 하부 도로들이 이미 준공난 지 오래된 곳에 지금 와서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분명히 제가 요청을 해서 했었던 적도 있는데 꿈쩍도 안 하는 민자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의원실에다가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공유도 하고 또 조치도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유정아 위원님 애썼지만 그 서평택 사거리 그 규제봉 막 엉성하게 박아갖고 잘못 도로 막 좁아지고 막 이런 거 개선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확실히 국회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났으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단축되고 개선이 빠른 시간 내에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나 어떤 사업 계획이 뭐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은 좀 국회의원실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뭐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방안을 통해서 좀 문제가 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수원국토 사무소 만날 때 저도 그 일부러 좀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반응이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 전에 전화했을 때는 거의 뭐 그냥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수준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좀 표명을 하시기 때문에 좀 같이 아무래도 그런 뭐 감독 이 국회 소관이라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금공리 뭐 폐기물 그건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잘 교육하고 공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 청소나 도로변 공사할 때 제초 작업할 때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잘 설명해 주셔서 향후에도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꼭 필요한 물품들은 적재적소에 잘 지급돼서 가장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개발항이나 이제 건축물 중에 이제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전에도 보면 그 공사를 미착공한 경우도 있지만 공사를 착공하다가 중단돼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기름 사거리 가기 전에 보면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완공 안 된 그 옛날에는 이제 아마 의류 쇼핑몰 같은 거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또 뭐 한번 다문화 뭐 음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중고차 매매 센터를 하겠다고 또 한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도 하여튼 그냥 그 상태로 이제 돼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빌라라든가 원룸을 짓다가 중지대에서 그대로 있는 데가 있는데 그 관리가 잘못되면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점검을 통해서 좀 펜스를 쳐야 될 때들은 좀 펜스를 정확히 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막 훼손돼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고 관리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는 하고 이제 읍면 한두 개만 말씀드리는데 여기 그 주민등록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 요구했던 게 그냥 인구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연령별로 인구를 좀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좀 제출을 안 하고 대부분은 해왔어요. 한 군데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거로 그냥 보고만 했는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사항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 지역은 확실히 70대 이상 뭐 이게 더 인구가 많은 구조로 돼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50대가 주류인 곳, 또 심지어는 40대나 젊은 인구가 많고 그래서 서부 5개 읍면도 또 각각의 읍면마다 인구 분포 연령별 분포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도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연령대별을 이렇게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아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청북 같은 경우는 40대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아주 특이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구조로 봤을 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럼 이 연령대라고 한다면 젊은 부부 상대적으로 40대 그럼 학생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느 때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거로 지원을 할 건지 또 뭐 노령 인구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은 어떤 게 전개돼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이런 연령대 주민등록 현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좀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청북 같은 데는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 유아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맨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층들이 진입했다가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유입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를 해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새롭게 유입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계속 정착을 해서 직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연령대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출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13.8%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특히 현덕 같은 데는 34%가 되고요. 오성 같은 32%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정책이 특이하게 두 면은 좀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우리 그 인구 분포에 따른 그 연령 분포에 따른 좀 반영할 부분들은 좀 잘 반영해서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평택고 휴게소에 그 옆에 보면 그 오래된 스피커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 저는 그거 잘 좀
보호되고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거고요. 관광과에도 의견을 전달했는데 하여튼 뭐 저도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옛날에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되거나 그냥 쓸모 없으니까 지금 쓰지 않으니까 철거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우리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그 주민 의견도 저기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새 거로 뭐 이게 아니라 그 있는 그 상태가 갖고 있는 오래전에 현덕면의 그 옛 동네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행감 이후로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렇게 마을 단위, 읍면 단위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뭐, 안중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간인데요. 뭐 서부 쪽 그 의원님들이 또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청의 그 광고 관련해서 주택과 광고 팀한테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그 계시대 현수막은 그 본청에도 다 관할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장소에서도 하나요? 본청에서 다 일괄 관리합니다. 게시하는 거는 게시하고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불법 광고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똑같은 뭐 말이지만은 어떤 뭐 영업장을 신규 개장을 할 때 어떤 그 광고 효과를 좀 보고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고정 게시대 그러니까는 평택시에서 그 게시대를 이제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제 순서별로다가 현수막을 게시하게끔 했는데 지금 평택시의 이제 인구가 많이 늘면서 그리고 또 지금은 예전하고 또 달리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들이 되게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홍보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안중 출장소를 따진다고 하면은 안중 출장소 총무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기회를 그 현수막 게시할 그 기회를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본청 광고팀에다 부탁을 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안중 출장소에서도 우리 그 광고 팀이 있죠. 녹색꽃 네,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다 필요하겠죠. 이제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게시를 못할 때 그때가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뭐 과장님 오늘 참석을 안 하셨지만은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 담당 팀한테 좀 잘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팀장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72쪽에 한 가지만 더 272쪽 그 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사실 뭐 서부 쪽은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넓고 농지가 많고 농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폭설로 인한 제설 장비 긴급 투입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뭐 방재단 그 읍면동에 소속된 방재단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마을의 이장님들
또 뭐 영농회장님도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 통해서 농기계를 동원해서 이제 제설 작업을 뭐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설 작업 시에 안전사고 아니면 또 기계 파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평택시에서 농기계를 활용해서 제설 작업을 하거나 뭐 농기계 어떤 뭐 결함이 생기면은 보수를 해주든지 뭐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해드려야 된다고 그죠? 봅니다. 예, 그거는 재난정관에서 만약에 그 농민들이 트랙터 갖고 제설을 하다가 뭐 사고 났다 그러면은 보험 처리부터 사후에 그분이 방재단이 소속이든 아니든 그런 행위로 봉사를 하면서 했다 그러면은 사후에 재난적 기금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그래서 바람직하다. 뭐 안전총괄과에서나 아니면 이제 출장소는 어디서 담당을 하죠? 재난에 대한 담당은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과. 그래서 좀 예산 내년도 뭐 본예산이도 이제 올라오겠지만은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어쨌든 뭐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거는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니까 사용하게 되면은 뭐 좋게 쓰는 거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떤 뭐 폭설이나 이런 부분이 기후 재난이 없었을 때는 그 예산을 사용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평택시 입장에서 뭐 손실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